안녕하세요. 서울 촌놈입니다. 지금 노량대교를 넘어가는 중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름다운 남해바다와 풍요로운 해산물로 유명한 경남 남해 5일장입니다. 남해에 왔으면 남해 음식부터 먹어봐야 하겠죠. 얼마나 유명한 맛집인지 백구 한 마리도 소문을 듣고 온 모양입니다. 남해에는 두 집 건너 멸치쌈밥을 파는 식당이 있을 정도로 멸치쌈밥이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초량정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식당으로 골목 안쪽에 숨겨져 있어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에게 더욱 유명한 곳입니다. 두루치기와 낙지볶음도 있지만 메인 메뉴는 단연코 1인 11,000원의 멸치쌈밥입니다. 여기에 돼지수육을 추가하면 1인 14,000원의 돼지수육 멸치쌈밥이 되는데 초량정이 자랑하는 환상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멸치쌈밥 한 상이 차려지는데 먹기도 전에 다양한 반찬과 쌈, 젓갈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과연 11,000원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생각보다 평점이 낮은데 멸치쌈밥 특유의 생선 비린내와 낯선 맛이 다소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멸치쌈밥을 판매하는 식당들의 평점은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멸치쌈밥에 맛들리면 이거 하나 먹으러 남해까지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밑반찬도 상당히 맛이 있었는데요. 갈치인지 멸치인지를 말려서 만든 이 정체모를 반찬은 정말 인생 최고의 밥도둑이었습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쌈 위에 밥을 올려놓고 멸치와 젓갈을 얹어 쌈을 싸먹으니 마음까지 살살 녹습니다. 멸치쌈밥은 보통 1인분에 14,000원, 15,000원 정도 하는데 초량정에서는 11,000원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멸치쌈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멸치쌈밥은 남해 어디서나 기본 2인분인지라 저도 2인분을 주문하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착한 사장님께서 특별히 1인분을 해주셨어요. 역시 남자는 잘생기고 봐야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원래 1인분 안 되시는데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남해읍 북변리에는 남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북변리는 군청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은 화전로라 불리고 있습니다. 남해시장은 현재 상서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일, 7일 장날에는 5일장이 서는 전통시장입니다. 예로부터 맛있기로 소문난 남해바다의 각종 수산물과 청정 남해에서 생산된 무공해 제철 농산물이 선을 보이는 곳이기에 남해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느 시장처럼 시장 중심 통로는 할머님과 어머님들의 정성 가득한 나물과 채소 노점이 자리를 잡고 있고 오가는 손님들과 흥정을 하며 그 옛날 화려했던 5일장의 모습을 재현해주고 계십니다. 남해시장의 동쪽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나오면 군청, 법원, 경찰서, 농협 등이 운집해 있는 화전로라는 남해에서 가장 번화한 도로가 나옵니다. 지나온 길을 다시 반대로 탐방을 해봅니다. 가나다 구역으로 나뉘는 남해 전통시장의 양 입구 쪽으로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주로 팔거나 상회나 식당이 즐비하고 시장 한가운데인 나구역 양쪽은 길게 어시장 좌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해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 해도 시장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곳 수산물 코너입니다. 제철 해산물을 직접 손질해 슥슥 먹기 좋게 썰어주는 곳이 지천입니다. 특이하게도 어종과 가격표가 대부분 공개되어 있어 어딜 가도 평타 이상의 맛있는 회와 해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점포들이 있는데도 그 흔한 호객 행위도 없고 가격표를 달고 영업을 하는 수산물 코너라니 일반적인 수산시장과는 너무나 달라서 적응은 안 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네. 이게 뭐야? 저것도 사장님 거예요. 네. 근데 저 꼴레기는 와 해볼래요? 저 꼴레기가 아침에 이거 했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 말라가고 내가 물을 해놔놓겠네. 야들이고 막 색깔이 다. 눈도 해볼래 한 것 같네 요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탐방하면서 물건 구경도 좋지만 상인과 손님의 대화나 흥정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가장 큰 재미인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모두 담지는 못하는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잠깐 시간 됩니까? 내가 조금 물어보고. 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고프로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취미로 나이가 들어서 한번 배워보려는데 네. 이게 들어가 있는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휴대폰에 예. 고프로 앱을 다운받으세요. 아, 그래서 그 고프로 앱으로 여기 있는 파일을 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앱에서 여기 있는 파일을 다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거 USB처럼도 옮길 수 있는데 예. 저 메모리 카드는 없습니까? 메모리 카드가 있죠. 그걸 컴퓨터로 옮길 수도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현지 주민들께서 유튜브나 촬영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대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남해시장은 조선시대 말 남해읍성이 있던 객사터에서 개설되었던 남해읍장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1914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상설시장이 형성되고 1978년 본격적인 상인회가 조직되면서 상설시장과 매달 2일 7일에 열리는 5일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소 120년은 훌쩍 넘은 남해시장의 특산물은 남해의 보물로 알려진 죽방멸치, 해조류 및 건어물, 유자, 시금치, 마늘 등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러 온 아들, 손주, 며느리의 모습이 참으로 정겹습니다. 시장 구경을 자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만 이런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훈훈한 사람 냄새 나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이 있고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치 나의 일상인 양 함께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시장을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골목골목 탐방을 합니다. 이 골목은 주방용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점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군요. 직사각형 모양의 남해시장은 동서남북 큰 골목과 작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탐방하는 입장에서는 미로와 같아 임자 중의 임자를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해읍의 큰 도로인 화전로 방향으로 접하는 세 곳의 시장 입구 중 가운데 입구입니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할머님께서 한 개당 1,000원에 파시는 빵도 보이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의 과일도 보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빵을 좋아해서 커서 빵집 딸한테 장가가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는데요. 빵집 딸은커녕 혼자 늙어가는 중입니다. 빵을 보니 갑자기 배꼽 시계가 날리는데요. 그때 때마침 눈에 띈 보리밥집. 그래 오늘 점심은 보리밥으로 결정합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이름 하나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엄마 보리밥집은 보리밥 전문점인데 고등어 조림과 김치찌개도 맛있다고 합니다.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지만
2인 이상이어서 그냥 보리밥을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와 6가지 반찬에 진짜 꽁보리밥이 나오는데요. 보리밥이 싫다면 쌀밥으로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원조 꽁보리밥 맛을 보고 싶어서 그냥 비볐습니다. 밑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건강한 재료로 간이 세지 않아 보리밥과 함께 먹기 좋았습니다. 맨날 쌀밥만 먹다가 오랜만에 맛본 보리밥은 저는 진짜 맛있었는데요. 진짜 옛날 시골에서 먹던 보리밥의 맛과 추억을 느끼고 싶은 분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엄마 보리밥이라 그런지 사장님께서 진짜 어머니 밥상을 차려주셨고 남해 시장에 대해서도 친절히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 촌놈이 인정한 착한 식당으로 추천합니다. 일제강점기 남해 읍장으로 불리던 시절 이곳은 남해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1919년 4월 4일 남해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상인으로 위장하여 시장 곳곳에 숨어들었고 장터에 모인 사람들 1000여 명과 함께 태극기를 꺼내어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시장 곳곳에는 항시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성조기나 이스라엘기와 함께 등장하며 태극기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 요즘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뜻을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이른 저녁으로 선택한 메뉴는 죽입니다. 보리밥집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설전 죽집은 알고 보니 남해시장의 유명한 전국구 맛집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드렸어요. 아, 저만요? 여러분들은 아, 드시면은 그렇구나. 많이 드립니다. 흔히 생각하는 죽이라고 생각해서 시장 탐방하면서 무심코 지나치며 가게 앞에 붙어있던 초상죽이라는 메뉴가 궁금했었는데 오, 맛있네. 남해에서는 아직도 초상을 치르는 유족과 조문객들을 위해 콩죽과 팥죽을 주는 전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안 먹고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 먹기 쉽고 소화도 잘 되는 데다가 영양도 풍부해 초상을 치르는 이들에게 제격이며 마음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달달하게 간을 맞춘 팥죽은 쌀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속을 든든하게 해주는 느낌으로 흔히 먹는 팥죽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릇에는 한 30개, 28개 나오는데 네네네.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남해 장례식에 막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남해는 마른 고기 잘라가지고 진짜 맛있거든. 그게 다른 데는 그거 없어요. 남해만 남아있는 거죠? 남해만 나와. 그래서 이제 콩죽도 저분 드시는 새알 콩죽으로 새알 하는 게 있거든요. 콩죽으로 세알을 한다. 저 처음. 1년은 먹어도 별로 안 맛있어요. 배가 불러서 팥죽 맛을 먹고. 좀 달아요. 콩국수 아니에요, 그냥? 아니지. 아, 근데 따뜻하네? 이 콩하고 쌀하고 죽을 만들어 놨다 국시만 삶아주니까 콩죽이라는 거예요. 콩국수는 쌀이 안 들어가는 거. 시장 오면 이거는 우리 언니가 진주에도 선천죽집 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여기는 노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 달아야 돼요. 모시고. 이야, 모신잎 콩칼국수 죽이에요. 오, 진짜 별미다. 1973년 남해대교로 육지와 연결되기 전까지 섬이었던 남해는 농사 지을 땅이 부족했고 부족한 곡식을 이용해 여럿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죽문화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남해의 죽은 그냥 음식이 아닌 남해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남해시장 내에 위치한 길이 150m에 달하는 이 좁은 골목은 5, 6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추억의 주점 골목입니다. 옛날부터 술집과 요정들이 밀집한 남해의 유흥가로 거마와 빵주사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마의 실제 이름은 금우하였고 글래머러스하고 패션 감각이 뛰어난 유명한 기녀였으며 빵주사는 방시성을 가진 어리숙한 청년이었지만 지역 유지들의 우편물을 전하고 심부름을 하며
착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빵주사는 거마를 연모했으나 주변을 맴돌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다가 거마가 죽자 곡기를 끊고 슬퍼하다가 거마를 따라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둘의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주종 간의 끝없는 충성도 사랑이요 남녀 간 애절한 스네보도 사랑이라며 입에서 입으로 거마와 빵주사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조명과 낡은 바닥, 슬레이트 지붕의 여닫이 문, 촌스러운 간판과 페인트가 칠해진 오래된 벽체, 양은 주전자에 양재기 잔으로 대포를 마시던 길거리의 모습은 추억과 레트로의 감성을 느끼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아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주점골목을 나와 직사각형 모양의 남해시장 외곽 거리를 걸어봅니다. 시장 남쪽의 바깥쪽 상가는 대부분 오래된 식당들인데요. 형형색색 간판을 달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 안팎으로는 멸치쌈밥, 도다리쑥국, 전복죽, 장어구이, 아구찜, 동태탕, 국밥 등 남해를 대표하는 다양한 메뉴의 식당들이 많아서 취향대로 골라 먹기 좋습니다. 서울 촌놈이 드리는 팁인데요. 혹시 낯선 시골에 가서 급하게 밥을 먹어야 할 때에는 큰 시장 근처로 가시면 중간은 갑니다. 시장 오른쪽 거리는 공실 없이 맛집들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어 또 하나의 작은 시장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주변 가게들 대부분이 한자리에서 수십 년씩 영업을 한 가게들이다 보니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역사문화 탐방이네요. 걷다 보니 시장 탐방을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시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군단위 읍내시장도 요즘은 한산하고 주변에 공실도 많은 편인데 남해시장 주변 거리는 공실도 없이 장날에 모두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관광객이 많은 편이고 남해에 특색 있는 맛집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를 엄청 싸게 판매합니다. 리카가 아주 좋은 파프리카, 담긴 파프리카를 한 봉지 가득 담아. 시장 근처의 남해터미널에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남해터미널은 제가 지금까지 시골에서 보았던 터미널 건물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공실이었던 2층 마트를 비롯해 예식장과 뷔페, 나이트클럽과 사우나 등 대부분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볼링장과 모텔만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합실과 승강장이 있는 1층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 터미널 건물도 세월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규모만큼이나 대합실의 크기도 엄청난데요. 제가 시골 탐방을 하면서 흔히 보던 낡고 허름한 추억의 터미널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1997년 8월 준공된 대규모 터미널 상가로 마치 제가 젊은 시절 자주 가던 동대문 쇼핑타운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와 비슷해서 친숙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노선은 사라지고 서울과 대전, 부산, 그리고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 방향의 노선만 운행 중입니다. 만남과 이별, 설렘의 현장이었던 우리 추억 속의 터미널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원할 줄 알았던 저의 푸르른 젊음도 점점 회색빛으로 발해가고 있음을 느끼니 이게 바로 인생 무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하루입니다. 남해에서의 마지막 밤, 저의 우울함을 달래줄 메뉴는 생선구이입니다. 어머니뻘 되는 사장님께서 혼자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인데
8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계셨는데 혼자 왔는데 식사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앉으라고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 생선구이를 해주셨는데 한 차림이 화려하진 않아도 국을 포함해 반찬이 10가지나 됩니다. 생선구이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삭바삭하게 구워주셨고 밑반찬은 집밥 먹는 느낌의 건강하고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대표 메뉴는 갈치 정식인데요. 구이와 조림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멸치 쌈밥도 맛있다고 소문난 곳입니다. 그 외에도 백반 개념인 정식과 생선구이도 식사 메뉴로 인기가 좋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으로 유명한 그런 집이라기보다는 현지인들이 단골로 찾아가서 엄마 밥 주세요 이러는 편안한 집밥 느낌의 식당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있던 손님들도 모두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남해에서의 식사 모두 만족을 했는데 음식이 참 특색이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도다리 쑥국을 못 먹고 온 곳이 못내 아쉽습니다. 남해안 지방을 탐방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해당 지역과 이순신 장군과의 인연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이순신 바다공원이 마주하는 바다는 바로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인 노량해전이 벌어진 격전지이자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관음포로 역사적 중요성이 큰 곳입니다. 축구장 9개가 들어가는 넓은 면적의 공원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되는데 체험과 교육 목적의 테마공원 및 이순신 캠퍼스가 있는 관음포 광장, 그리고 장엄한 노량해전을 느껴볼 수 있는 이순신 영상관과 포토존, 전시장 등으로 구성된 호국광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광장 사이에는 울창한 소나무와 동백숲을 지나 이순신 장군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천망대와 일악사가 있는 이충무공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순신 바다공원은 2017년 첫 선을 보였고 2019년부터 무료 입장으로 전환했는데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볼거리는 다소 부족하지만 노량해전과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역사의 현장이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다로 길쭉하게 뻗어나간 곳에는 이순신 유적과 탐방로가 있습니다. 초입에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장군의 유언을 새긴 8m 높이의 비석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장군의 8대손인 통제사 이항권이 비각을 세운 일악사라는 작은 사당이 마련되어 있는데 편에게 글은 대성운해, 큰 별이 바다에 지다라는 뜻입니다. 일악사에서 산책로를 따라 10여 분을 가면 천망대라는 누각이 나오는데요. 천망대에 서면 이 나라를 지켜낸 장군의 마음과 노량해전의 전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남해시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소도는 주민들이 쇠섬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이렇게 숨겨진 잔잔한 명소를 좋아하는 제게는 안성맞춤인 휴식처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맞으며 사색을 하며 물멍을 즐길 수 있는 이 작은 섬에 도착을 하면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운동기구와 앙증맞은 테이블과 의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섬 반대쪽에서 보이는 섬은 남해군 동쪽에 위치한 창선도라는 섬입니다. 따스한 햇살에 몸을 맡기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청둥오리가 멋진 비행을 하다가 물 위에 착륙을 합니다. 먹이를 찾는지 연신 날갯짓을 하며 이동을 하는 모습이 장관이네요. 낚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숭어떼를 보니 낚싯대를 들이우면 적어도 공치고 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남해 5일장과
주변 명소와 맛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과 향수, 누군가에게는 여행 정보가 되었을 텐데요. 결국 우리의 시장은 우리의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장이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골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